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교육과 병역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영린이다. 그래서 되게 예민하게 다뤄져야 되고 낮은 자세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휴가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이런 의혹 자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군대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에게도 그들이 갖는 허탈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권 도전 시동건 박용진, 여 대선 레이스 다크 호스 되나? 9일 저녁 한국일보를 통해 보도된 다소 황당한 기사의 타이틀 제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권 도전에 나섰다는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뿜어버렸습니다. 개나 소나 대선 후보가 가능한 나라, 기회의 땅에 사는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했는데요. 누구나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려 사는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많이 웃겼습니다. 이런 황당한 꿈을 꾸는 이도 있다는 게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2000년 초반만 해도 초등학생들에게 너의 장래 희망, 그러니까 꿈을 물어보면 10중 8구는 대통령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꿈은 꿈일 뿐인 거죠. 이렇게 허무맹랑한 어용 정치인의 꿈을 모든 국민들이 보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시다뇨. 개인의 꿈은 소중하지만 저는 박용진 의원의 개인적 소망이나 꿈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현실성 없는 개인의 꿈, 누구나 꿀 수 있는 꿈인 거죠. 박 의원은 이 꿈을 꾸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입니다. 이 기사를 위해 기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하셨다면 그건 엄연한 반칙임을 알려드립니다. 여튼 애쓰셨네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나홀로 대선 후보, 올챙이급에서 황소 개구리로의 레벨업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김혜영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대검 특활비 검증은 대검의 비협조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문서일체를 검증하기로 했는데 2020년 자료의 극히 일부만 내놓았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의 검증 기능을 조롱한 것입니다. 윤 청장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윤 청장이 언론에 거짓말을 한 것인지 대검 간부들이 윤 청장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인지 확인하겠습니다. 게다가 위법이 의심되는 대목도 존재했습니다. 결코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대검 특활비 검증은 대검의 비협조와 자료 미공개로 사실상 아무런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친일극우 보수 언론인 조중동과 종편방송 그리고 보수 경제지까지 나서 대검의 특활비 사용에는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고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에서 특활비를 되돌려받아 법무부 특활비로 전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는 사실 무근인 거죠. 아무것도 확인된 것도 밝혀진 내용도 없는 겁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법무부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증을 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특수활동비 사용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9일 법사위 주관 법무검찰 특수활동비 문서 검증에서 금년 초에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 배정을 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어진 법사위 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 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점검 및 조사 지시에 관하여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날 오후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13명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 특활비 지급 내역을 열람했습니다. 국힘당 의원들은 법무부 특활비를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현장 검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전해주 국힘당 의원은 2018년부터 올 10월까지 대검 법무부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특활비라는 게 수사를 위해 쓰이는 돈인데 법무부는 수사를 하지 않는 부서가 아니냐, 그 부분이 적법한지 보려 한다고 했는데요. 이어 여당에서 제기한 대검에서 여러 검찰청에 제대로 돈을 내려보냈는지도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도 특활비를 장관의 쌈짓돈으로 쓰는 건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가장 큰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특활비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기대와 달리 법무부는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의 미공개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윤 청장의 고의 은폐 의혹마저 대두되고 말았는데요. 이런 걸 두고 되로 주고 말로 받아간다고 하는 거죠. 마치 특활비 검증을 피할 의도를 가진 것처럼 윤 청장은 이날 진천 법무연수원으로 자리를 비웠는데요. 사전에 일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고의적으로 자리를 피한 건 맞아 보입니다. 더 얼마나 시간을 끌며 버티기를 이어갈지 윤석열의 벼랑 끝 줄타기가 흥미진진합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윤석열 청장을 잡을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윤석열의 운명이 2020년을 넘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추 장관이 지난 3일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는데요. 법무부가 검찰청장 등 주요 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한 강제 조항을 이미 조항으로 바꾼 겁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청장을 겨냥한 법무부 감찰에 따른 징계 결정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됐는데요. 깨알같이 꼼꼼하게 다박다박 준비를 해 나가고 있던 거죠. 추 장관은 지난 3일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규정을 개정했는데요. 개정 전 제4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안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안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됐는데요. 받아야 한다는 필수사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선택사항으로 변경한 거죠.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이 선택사항으로 바뀜에 따라 법무부 감찰에 대한 감시 기능이 완화된 겁니다. 최근 진행 중인 윤 청장 등에 대한 법무부 감찰의 징계 수위 결정도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데요.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위원 7명에서 13명으로 구성되며 학계 등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법무부는 규정 개정 사유에 대해 대통령령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는 감찰위원회 자문 공고가 이미 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하위 법령인 법무부 감찰 규정은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어 서로 배치된다며 실무적으로도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와 중복돼 신속한 징계 절차 진행이 저해되고 징계 대상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문제점이 존재해 해당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추 장관은 이미 법과 원칙에 따라 법무부 훈령을 개정하며 검찰 개혁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던 겁니다. 특히 검찰청장의 막강한 권한을 법적 제도적 장치로 제약함으로써 균형과 견제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던 건데요. 윤석열이 그토록 좋아하는 법과 원칙이 재정비되면서 빠르게 중징계 받을 길이 열렸는데요. 이런 게 바로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는 거죠. 추다르크의 역공은 계속됩니다. 정부를 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정권을 흔들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다 이렇게
미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적 우려가 없도록 지휘 감독권자로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